찾았지. 내 미움이 향할 곳, 내 텅 빈 맘 들어줄 어딘가의 품, 내 마음 머물고 뭐 아쉽던 날들이 없겠나. 뭐 한 번쯤 슬픈 때가 없겠나. 빗나간 순간들 굽이굽이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 사람이 그리웠다 가도 고달프게 했다가도 다시 보고 싶게 하네.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가네. 하루하루 또 하루를. 뭐 아쉽던 날들이 없겠나. 뭐 한 번쯤 슬픈 때가 없겠나. 아쉽던 순간들 매일매일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 사람이 그리웠다 가도 혼자이고 싶다가도 다시 보고 싶게 하네. 그 마음 때문에 살아가네. 하루하루 또 하루를. 하루하루 또 하루를. 안녕하세요. 청년창업농 1년차 새내기 농부 조성수입니다. 저에게 순천이라는 곳은 친구 같은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막 시작한 농부이지만 농업을 바탕으로 순천시와 함께 교류하며 앞으로 같이 나갈 것 같습니다. 뭘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다가 순천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순천에 와가지고 자리를 두고 있어서 저에게 순천은 희망의 도시예요. 저희 가족을 있게 해준 도시고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도시와 동시에 변화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변화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 할 때마다 가장 가고 싶고 가장 생각나는 순천은 고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고 한적한 그런 분위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순천은 정말 살기 좋고 계속 살고 싶은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적한 밤 산책하다 보면 조용하고
평안한데 웬만한 거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좀 사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익숙한 도시. 그런 사람 적다란 길 향기를 채워.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천은 어떤 도시인가요? 대담하게 묻고 대담한 답을 구하다. 대담하게 순천의 송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보고 온 영상 속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순천이 꽤 살만한 도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좀 걱정됩니다. 왜요? TV에 지금 미리 찍을 때는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마 혼낼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이. 근데 희망을 조금 가져도 좋을 거예요. 오늘 뭐 여쭤보시면 다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죠. 네, 예. 오늘 준비되셨나요? 아니, 준비는 평상시에 했는데 오늘 좀 긴장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따뜻한 노래로 문을 열어주신 가수 강허달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노래가 여러분 정말 좋았죠. 진짜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는 듯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네. 순천이 고향이시라고요? 네, 순천 고향이고 지금 부모님 살고 계시고요. 네, 강허달님 가수님께 순천은 어떤 도시예요? 에너지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 네. 오. 저의 객지 생활에 모든 것을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주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20살, 19살까지 제가 살다가 서로를 상경했는데 그때까지 살았던, 순천에서 살았던 기억이 지금을 살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원천이거든요. 네. 오늘 청년분들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또 선배님으로서 제언할 거 있으시면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물론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진정한 주인공들입니다. 13분의 순천 청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히 오늘은 보면은 가슴에 닉네임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뭐 MC 송유라라고 달려 있지만 여러분들의 가슴에는 뭐 제주 사나이부터 오지라퍼, 대한순천인, 극이 청년 등등등 정말 다양한 닉네임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내 정체성을 잘 드러내면서도 거침없는 또 청년다운 패기 있는 질문들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목이 좀 대담하게 순천이어서 대담한 질문들, 대담한 답변들, 제안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몇 가지 준비를 저희가 좀 제작진이 해왔어요. 보시면 팻말이 있죠. 자, 저희가 순천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 때 답변이 너무 길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길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딱 들었을 때는 시장님 어떻게 하신다? 여기까지만 하신다. 자, 그리고 요거는 살짝 높아심에서 이것도 있습니다. 아, 지금 박수가 나오고 있어요. 혼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이거는 삐지기 금지인데 혹시나 해서 혹시 기분이 좀 상하실까봐 예. 상하시지 마시라고 저희가 미리 장치를 좀 뒀습니다.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웃음의 의미는? 잘해야죠,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보시면 자랑 금지예요. 순천시의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은 시장님은 순천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자칫 자랑으로 자랑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랑 타임 팻말을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죠? 자랑 금지. 그 대신 시장님께도 기회를 드려야죠. 요거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겠어요? 요거는 시장님께서 직접 청년들에게 질문할 거리가 있다 하시면 그때 거침없이 이걸 들고 역으로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평등하고 좋네요, 보니까. 네, 괜찮죠? 저희가 맞아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몸풀기 토크 밸런스 게임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시장형이다. 혹은
돈키호테형 시장이다. 둘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돌다리형 시장. 오. 사실 저는 돈키호테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패널 분들이 지금 격하게 끄덕거리고 계세요. 예, 그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대신에 결정이 되면 이제 그거는 뭐 앞뒤 안 보고 달리는 거죠. 결정할 때까지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돌다리형 시장이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제주 사나이님께서도 하나 질문해 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순천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안동현입니다. 제주 분이세요? 네, 원래 본가가 제주입니다. 그럼 대학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대학교 때문에 6년 동안 타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 제주 분이시래요. 일단은 잘 오셨네 순천에. 이제 출세길이 열린 거예요. 이거는. 여기 자, 잘 밸런스 오셨어. 게임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계룡남이다, 아니다? 하나, 둘, 셋. 계룡남 맞아요. 계룡남이 야, 맞다. 계룡남이. 예.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장님이 계룡남인 거를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MZ 세대에서 있을 수 없는 계룡남이 되고 싶은 청년으로서 시장님이 어떠한 노하우로 계룡남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오. 지금 저는 늘 그 이 자리에 나오는 이제 MZ 세대, MZ라 해서 혼났어요. 우리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MZ로 해주세요. 네, MZ. 발음이 완전히 구식이라고. 그래서 MZ 세대 청년들에게 조금 가슴 아픈 게 저희들 때는 계룡남들이 꽤 있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사회가 꽉 짜여 있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다리를 만드는 게 우리들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오늘 제가 대답이 굉장히 더 신중해집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대담한 밸런스 게임을 시작으로 문을 열어봤고요.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5자 토크를 준비했거든요. 자, 이거는 답변을 군더더기를 다 빼고 5자로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좀 식은땀 나네요. 보니까 이게 벌써 몇 개 안 했는데. 땀 좀 닦으시고요. 자, 제가 먼저 이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를. 아니요. 자. 제가 룰을 설명드렸습니다. 5자 토크라고요. 시민들이 시장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네만 믿네. 오, 박수. 오, 이거 답변이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세한 그 설명은 생략할게요. 여기까지 다 충분히 전달되셨죠? 네, 자네만 믿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시민들이 시장님을 조금 어려워하고 거리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심각해. 아니, 방구석 텍스 형님 너무 크게 오를 이렇게 하셨는데 공감하시나 봐요. 아, 네. 그 먼발치에서 보실 때 일하실 때 굉장히 진중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보시는데 웃음이 엄청 많으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심각한 이미지를 좀 많이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집에서 되게 경고 먹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요. 네. 강허달님 가수님은 순천 시장님이랑 원래 좀 처음 뵙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네. 인상이 어떠신지 5자로. 하나, 둘, 5자 토크입니다. 5자. 자, 시장님의 첫인상은 하나, 둘, 셋. 정치인 아님. 오, 마음에 드세요, 답변?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지금 5자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몸풀기로 끝내보고요. 본격적인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주제 오늘 4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순천입니다. 오늘의 순천.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순천, 여러분들은 순천에서의 삶
만족하시나요? 저기 앞쪽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절레절레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지라퍼님. 네, 저는 춘천에서 청년 활동을 하고 있는 오지라퍼입니다. 근데 저는 순천시에서 8년 정도, 순천시 정착한 지는 10년 됐는데 근 2년 빼고는 이렇게 하던 커피숍도 접고 8년 정도 청년 활동을 계속 했는데 이게 이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잠깐 또 중단된 상태고 해서 활동이 이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서 네, 그래서 자꾸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만족하지 않고 있다. 또 들어볼까요? 현재 순천의 삶에 만족하시나요? 네. 저는 티마스터 김은정입니다. 저는 순천 삶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시장님. 네. 제가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아들 셋의 엄마이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다 지금 순천시에서 출생을 했고요. 내려와서 저는 그 아이를 셋이나 낳게 된 경우거든요. 그런데 살만하십니까? 네, 살만해서 아이 셋을 낳게 됐고요. 와. 순천은 정말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은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주변 저희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저는 저희처럼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 아이를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서울의 제 친구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네요. 내려오거라. 오늘 방송 시작하고 나서 가장 표정이 밝으세요 지금. 내려오거라. 아니 진짜 애국자시고 제가 볼 때 홍보대사로 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순천에.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만족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만족을 좀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시장 하셨습니다. 그때 순천과 2022년 현재 순천을 비교한다면 발전했다고 보시는지요? 혹은 생각보다 조금 더디게 발전해 왔다라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로 완전히 딱 잘라서 나누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잘된 부분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은 뒤로 퇴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 활동을 계속했는데 뭐 연결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뒤로 후퇴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과연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에 맞는 도시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단을 제대로 해서 설계를 새롭게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청년들의 본격적인 질문 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직접 질문하고 싶다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8년 전에 순천시 청년 활동 시작한 게 청년정책협의체가 생기면서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무원이 2년에 한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빨리 바뀌면 6개월에 한 번씩 또 바뀌죠. 다시 또 리셋되고 또 시장님이 바뀌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 다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일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무원들에 따라서 맞춰서 가지지 마시고 청년들이 끌고 가시고 공무원이 맞춰서 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MZ세대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들 세대는 때로는 아부도 하고 뭐 때로는 뭐 순종도 하고 굴종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당당한 세대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시장한테 따라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눈높이만큼의 지역의 청년 정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얘기는 못 하시겠지만 이거 끝나더라도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시장실은 열려 있습니다. 저 하나 더 진짜 궁금한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인류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인류를 강조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강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도 제가 만든 철학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순천은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 전략을 펴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있죠. 인류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중진국 수준까지는 최고 레벨에 올라와 있는 나라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뛰어넘거나 과거와 결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지만이 선진국이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선진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생각을 빌려서 오고 나무 도시를 베껴서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인류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만의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들을 끌고 나가는 이런 도시가 돼야지만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미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이걸 뛰어넘자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가 될 수도 있고 창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말을 너무 많이 써먹어서 똑같은 등가를 가진 인류를 쓴 겁니다. 1등이 되자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알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무섭습니다. 길어져서 네. 시간 관계상 네. 제가 자 어쨌든 자 그렇다면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순천의 인류가 아닌가요? 인류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 티 마스터님. 우선 이번에 2022 순천이 로컬 콘텐츠 페스티벌 대상 받은 네.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차를 이용해서 로컬 브랜드를 만들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그게 이제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순천시가 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되게 자랑스럽고 전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장님께 제가 궁금한 거는 순천이 뭐가 가장 로컬스럽고 그리고 뭐가 가장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있죠. 네네. 이건 좀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노컬은 지역이 우리가 이제 노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지역이 가진 자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프레임에 쌓여있던 이거 가지고는 미래를 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된다는 네.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들 세대는 먹는 것도 달랐거든요. 네. 우리는 배만 부르면 됐지만 여러분들은 배만 불러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입맛에 작은 양이라도 다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 그러면 지역을 저는 다시 설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순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의 기반을 두고 전략을 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고유한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그게 순천만의 전봇대를 뽑아서 생태 환경을 완전히 세계적으로 바꿔낸 거를 높이 평가해서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하시고 있는 일도 어찌 생각하면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죠. 말이 조금 제가 하고도 어렵네 보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시장님 요거 아직 안 쓰셨는데 질문하기 쓰실 수 있어요? 청년들에게. 그래요? 네. 아니 방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반대로. 예, 네. 질문하기. 네. 그 어떤 티를 만들고 유통 과정은 어떻게 개척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그 순천이랑 전라남도에서 나오는 특별한 어떤 과일이라든지 그런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존에 알고 계시는 녹차, 홍차에다가 더해서 그거를 서양에 있는 허브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을 해서 그것들을 저는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단하셔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에서만 파는 것은 이게 소비군이 적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생님으로 모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예. 세계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청년들이 가장 좀 궁금하고 관심을 가질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순천에서 살아남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어떻게 예. 살아남을지 순천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을지 그게 참 중요한데 사실 인구 감소 문제 또 우리 청년 감소 문제는 순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럼 순천에 지금 반드시 필요한 도시 경쟁력 뭐라고 보시나요? 우선 당장은 이 청년들이 창업을 했을 때 소비군이 없어요. 팔아줄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에 오는 사람들로 소비군을 만들 수 없으니까 대한민국 전 국민을 소비군으로 만들 수 있는, 저분처럼 세계인들을 소비군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해줘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수도권 벨트는 앞으로 일극 체제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길이거든요. 순천 같은 데서 분산해서 이 남해안 벨트가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에 살지 않아도 여기에서 훨씬 더 많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면 가능한 얘기거든요. 저는 도시는 그 구조로 만들어야 되고 웰리스와 메타버스가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그럼 순천에서 살아남는 것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실 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순천 농부 해망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 주암에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부 조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농부님께서 오셨어요. 해망군은 뭐예요? 제 이름이 혜민인데 이제 망구가 될 때까지 순천에서 살아보자고 하는 각오를 다져서 할머니 되실 때까지. 네. 와, 그렇군요. 시장님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은 것. 네, 전 이제 공약에도 있으셨지만 순천 스마트팜을 구축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도 생길 것 같은데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무슨 농사 지으세요? 저는 쌀이랑 포도 농사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했던 방식으로 농사 지으라고 하면 대부분 젊은이들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귀천을 따져서가 아니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방식의 농업이 생겨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방식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도 공장처럼 농업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소득이 보장된다 그러면 아마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순천이 지금 스마트팜을 하는 이유는 스마트팜은 꼭 농촌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소비처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상품들을 대다수의 소비군들에게 전달할 것인가거든요. 이거는 시가 좀 나서서 도와줘야 돼요. 농협이 나서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 네트워킹을 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스마트팜 관심자들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그 쌀 농사 열심히 지으시고 포도 농사 열심히 지으시면 제가 판매처는 좀 알아드릴게요. 이제 우리들이 응원을 하렵니다. 예. 혹시 뭐 스마트팜 혹은 뭐 농업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 분? 저요. 네네. 시장님. 예. 저희 아버지가 순천만 습지에서 미나리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예. 제가 청년농 사업을 좀 자세히 보는 게 저희 아버지께서 마음은 젊으시고 근데 몸은 이제 벌써 이제 노하우도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있는데 저는 방금 순천 농부님 같은 이렇게 젊고 이렇게 의지가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묶어줄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미 그 원로이신 농부와 저기 있는 저희 순천 농부님을 연결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없다면 좀 만들어 주시길 제안 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공업국가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농업입니다. 농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나라들이 영속성을 가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을 굉장히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살펴야 됩니다. 지금 미나리 얘기하셨잖아요. 아마 지금 젊은이들에게 옛날처럼 거머리 물려가면서 하우스에서 일을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농부들을 우리가 지금 데려오는 형편이거든요. 농사 방법을 조금 더 미래형으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겠냐가 지금 우리의 과제거든요. 생물로 그냥 가락동 시장에 내놓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다른 식으로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겠느냐도 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는
순천 농협도 우리도 독자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든 순천시든 농협이든 이제 전부 다 연대하고 연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혹시 다음 질문 또 드리고 싶으신 분? 네, 저기 뒤에 이름이 문화도시꾼입니다. 소개 좀 들어볼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의 문화도시 사업이 너무 좋아서 문화도시 사업과 사랑에 빠진 문화도시 사랑꾼 순천 문화도시센터의 김병희 센터장 직무대행이라고 합니다. 아, 센터장님이시었군요. 어서 오세요. 아, 네. 네. 우리가 2번이나 떨어졌어요. 문화도시. 네. 사실 그래서 조금 면목은 없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일단 올해 지방자치 CEO로 4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거를 좀 축하를 드리고요. 너무 듣고 싶은 얘기 오늘 처음 해주신 거예요.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로. 네. 아, 네. 이 상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뽑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선정하신 CEO로 지방자치 전국의 CEO. 공무원들이. 네, 그것도. 맞습니다. 예. 강조 안 하셔도 괜찮거든요. 네, 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서두에 좀 하는 게 저희가 칭찬하는 문화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칭찬하고 잘하는 건 칭찬했으면 하는,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청년 정책 같은 경우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좀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책은 많은데 사실 잘하고 싶고 또 잘 해나가고 있는 청년들을 격려해주고 동기부여해주는 정책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순천시에서 조금 문화적으로, 문화도시스럽게 선진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잘하는 청년을 더 잘하게 격려해주는 그런 정책들. 네. 굉장히 좋은 제안이고 지금 우리 정원박람회도 하고 있지만 이게 문화가 살을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근데 저희가 문화도시 지금 2번 떨어졌어요. 재수했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이것이 선정되면은 국가에서 예산을 조금 많이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문화에 대한 문제들은 돈도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특히 문화예술의 세상을 개성을 강하게 산다는 의미는 그대로 놔두면은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개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결국은 경제적인 뒷받침들이 중요하고 이렇게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게 우리가 지금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칭찬을 해주시라 그래서 정말로 제가 조금 부끄러웠던 게 얼마 전에 대한민국 문화부 장관을 했던 분이 순천에 오셨는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서 놀랐어요. 누구요? 시장을 한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서 그랬는데 이분들이 전국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정작 시장의 나름 몰랐구나 해서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청년센터도 동부지역에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만들고 하기 때문에 건물 만든다고 청년 이런 것들이 막 지원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우리만 해서는 안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상가실 정도로. 그런 시장을, 의미에서 저희 문화도시꾼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아까 떨어졌다고만 뭐라 하지 마시고. 아니 고생하시는데요. 포기해야 됩니까? 한 번 더 도전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지정 안 했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아닌 겁니까? 맞습니다. 내가 혼날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좀 아쉬운 게 사실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역량이 많이 올라왔고 저도 이제 문화도시 맞아요. 사업을 하면서 만났던 청년들이 여기 또 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순천이 국가에서 문화도시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도시가 아닌 게 아니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진짜. 네, 아니, 정말로 맞는 네. 말씀이세요. 네. 시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연장을 해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박수. 드려봅니다. 네, 제안입니다. 예,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혼났으니까 가서 생각을 좀 많이 해줘.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께 마이크를 조금 넘겨볼까 하는데 저는 이분 얘기 좀 듣고 싶었어요. 얌전히 앉아 계시는 대한순천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순천에서 유학생활 6년차 태안순천인 무훌리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고향이 어디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아, 시장님 실제로 처음
뵙는 거죠? 아, 네, 처음이에요. 드리고 싶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시장님께? 아, 네, 저도 오늘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순천에 와서 6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순천대를 졸업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제 분야를, 제 전공을 살려서 순천시에서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좋은 도시에서 취업을 해서 계속 살아남고 싶은데 저희 순천에서 외국인 청년들도 취업 자리를 구할 수 있게 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지 방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 전공하세요? 저는 무역학과입니다. 무역학과? 무역입니다. 네. 근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보다 조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표준말 쓰시네. 저는 사투리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 청년들도 지금 일자리들이 부족해서 좀 부끄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순천은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 그렇습니다. 많고 우리 순천시가 외국인들이 5천 분이 넘게 계세요.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그 전공하는 부분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야죠. 그런데 무역을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마 여러 가지들로 한번 최초로 한번 다리를 한번 놔보시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왕 여기서 전공을 하셨으니까. 예.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학기 남았는데 대학원을 졸업해서 여기서 취업을 하려고 해서 예.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천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남고 있는지 또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강허달님 가수님 혹시 후배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이런 모습 보시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후배라기보단 동료 같은데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음악이 그렇게 대중성을 갖고 있는 음악은 아니고 약간 변방 아웃사이드적인 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살아남기 버티기 고군분투 중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저 혼자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이면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쨌든 모든 분야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너무 열심히 그리고 아주 근본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 분들 뵈니 너무 반갑고 힘이 나고요. 왜 순천은 전에 오랜만에 오잖아요. 올 때마다 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뉴스를 접할 때 가장 좋은 앞서가는 어떤 생태라는 이런 말, 정원이라는 것들 어느 도시에서 흉내낼 수 없는 것들 순천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시장님 대담하시는 거 보고 정말 이건 칭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 정책들이 나왔는지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아주 기본적인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정치인 아닌 정치인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위로가 될 만한 노래를 또 한 곡 청해 볼까 하는데 이 강허달님의 노래를 BTS 뷔 씨가 또 추천했다고 해요. BTS 뷔의 선택을 받은 그녀이기도 하고 멋진 위로의 노래 한 곡 청해도 괜찮을까요? 수다 떨다 또 노래하라고 그러셔서 어쨌든 한번 꼭 안아주세요라는 곡 하겠습니다. 꼭 안아주세요.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예.
펼치는 검은 구름 사이 무리의 별빛이 반짝이고 같은 세상을 찾고 있는 그들이 나와 어깨춤을 같이 추고 새벽이 다가와 다름없이 태양이 뜰터이고 다름없이 달님이 뜰터이고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 안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힘없고 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 햇살 속으로 간신히 손을 내민 사람들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마음과 마음 안고 꼭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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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주세요 꼭꼭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요. 2개월 차 순천시청 공무원 MG 이진환님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정원에 삽니다. 어떤 의미예요? 정원에 삽니다는 긴장하지 마시고요. 긴장이 많이 되는데 답변 잘 해보겠습니다. 정원에 삽니다는 2013년도에 이루어진 국제 정원 박람회랑 다르게 이제 도시 곳곳에 정원을 꾸며놔서 꼭 국가정원 아니더라도 순천시 내에서 그 정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제정원 박람회 키워드로 선택되었습니다. 2개월 차 공무원의 설명 만족하십니까? 예, 조금요. 조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이번 정원에 대해서 또 정원에 삽니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질문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정원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실 분? 네, 저 또 궁금한 게 아, 역시 네. 오지라퍼님답습니다. 그렇죠. 닉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이름값을 네. 저 정원에 굉장히 지금 열심히 신경을 거기다 다 쏟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순천 시민으로서 순천시에 사는 청년으로서 과연 저게 잘 되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청년들이 저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원이 잘 되면 청년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좀 비전을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원이 밥 먹여주냐 그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예. 그 그릇을 만들어야 그릇에 물건을 우리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정원 박람회는 수도권 벨트에 생기는 모든 부작용을 남해안 벨트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그게 허브 기능을 하는 곳이 순천이고 여수고 광양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 도시에 대한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릇이 만들어져야 거기에다가 밥을 담든 국을 담든 과일을 담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밥을 먹여줄 기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살면서 메타버스 시대에 회사에 출근을 하고 여기에 살면서 웰니스 시대에 가장 높은 행복 지수를 높이고 이것과 관련되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산업일 겁니다. 문화도 될 수 있고 또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로컬 브랜드로 만드는 티가 될 수도 있고 농산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만든 것들이 이 안에서 우리끼리 오물오물하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펼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류 순천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데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뭐 세계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대한민국이 5천만 정도가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밥 먹여줄 수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대신에 내년에 박람회 일자리들, 문화행사들도 지역의 젊은이들과 대부분을 연대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청년들하고요. 네, 네.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젊은이들에게 하는 것들이 불만을 가진 만큼 노력을 해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불만을 가진 분들을 발탁을 했는데 실력이 없으면은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 엄마님 처음 손 드신 것 같은데 인사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머니세요 혹시? 그렇진 않고요. 제가 애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순천만 주변에서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 자취생입니다. 근데 대학생이세요? 네, 저는 대학생인데 네. 제가 이제 황엄마가 된 게 엄마처럼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밥도 해주고 챙겨주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엄마 부른 게 이제 제 별명이 됐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의 유형이에요. 근데 순천만에 대해서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데 지금도 순천만 자체 그 앞에 교통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말이 나오고 있어요. 순천만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거 너무 좋지만 그 안에 이제 교통 문제도 하나의 문제로 이제 삼아질 것 같기 때문에 혹시 시장님은 그 교통 문제 관련해서도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순천만을 제가 이게 기초로 삼을 때는 관광객이 연 15만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1,000만 명이 육박을 하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특히 우리 순천도 생각해야 될 게 꼭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10년 만에 시장에 복귀해 보니까 2013년 정원박람회 할 때 10만 대에 든 차량이 5만 대가 늘었어요. 이거는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더라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결국은 순천만은 원래 주차장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정원으로 이게 끌어당겨서 이쪽에서 차를 대고 순천만을 자전거를 타든 걷든 또는 대중교통인 뭐 버스를 타든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자꾸 주차장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차량이 몰려들다 보니까 주차장을 자꾸 늘려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주차장을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가지고 오면은 그만큼 불편하게 만들어야지만 차를 안 가지고 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순천만 같은 세계 유일하게 남은 습지를 가시고 두루미들과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면 차 좀 제발 안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은 우리가 버스부터 여러 가지는 굉장히 지금 네트워크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책이 뭐냐? 주차장을 없애는 게 대책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게 대책입니다.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국가 승마장을 지금 유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승마장이요? 예, 우리 지금 국가정원에서 순천만까지 말을 타고 가족들이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약간 가지고 이거는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약간 네. 오바. 이거는 무리수 아닌 것인가? 아니에요. 무리수 절대 아닙니다. 무리수 아닌가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을 타고 순천만을 거닐 수 있다. 와원 해변의 가족들끼리 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추가 질문 들어볼까요? 네, 방구석 테스 형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의 색을 담은 여행 컨텐츠 공동체 관광둘의 PD 정희주입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의 생태적 가치라든지 생각하는 마음 이것들은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광에 대한 부분, 과연 순천 관광은 글로벌 여행지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오는 것은 글로벌인데 머무르거나 여기에서 소비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글로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역시도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선진국을 여행하거든요. 선진국에 가면은 살 물건도 너무나 많고 먹고 싶은 음식도 너무나 많고 즐길 거리도 너무나 많거든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많은 점에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여행지인가라고 해서 여행지는 맞는데 여러 가지들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많이 부족하다. 숙박시설부터. 박람회도 지금 제일 고민이 그겁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오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분들도 인터넷으로 많이 여행을 하시는데 제가 여행업을 종사하다 보니 구글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관련된 플랫폼을 검색을 영어로 해보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10년 전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순천 관련해서요? 네네네. 네. 그래서 혹시 이러한 부분을 행정적 차원에서 혹시 서비스 개선하실 그런 이제 기획이나 방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이진환 씨 들으셨죠? 관광과 계시니까. 네? 그럼 이거는 바로 지금 혼나야 될 얘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판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우리 순천이 지금까지 보도자를 내면은 외신 기자들한테 보도자를 안 냈어요. 제가 와서 지금 보도자를 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거는 심해도 너무 심한데요. 이거는 시장이 안 챙긴 것도 있지만 죄송하게도 우리 공직자들도 무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혼나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네, 이것은 약간 또 책임을 살짝 또 떠넘기시는 것이 아니요, 아닐까. 아니요. 저희 공무원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니 저도 혼나야 될 일이지만 책임을 미룬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시장이 다 알아서 일일이 어린애 가리키들이 해서는 그 시는 우리끼리 얘기하게 되면 가능성이 없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의 20%만 쓰고 저는 퇴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은 지혜를 내놓지 않으면 이제는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존재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내야 됩니다. 네. 그 대신 공무원 혼내기는 금지하는 걸로. 네. 부탁하는 겁니다. 부탁하는 거. 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취임 이후에 순천만 국가정원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굉장히 대폭 수정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해왔던 그 사업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수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철학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큰 행사를 몇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래로 가느냐 안 가느냐지 과거로 가자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 의견과 또 안에 있는 공무원들과 저희들이 해서 틀린 것은 빨리 고쳐야죠. 그걸 고치지 않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대폭 수정을 하고 계시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면 전라도 말로 내년에 박람회 한번 와보세요. 눈이 그냥 간질간질하게 바꿔놨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순천만 정원 이야기까지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그래서 당신은 순천에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순천 청년들은 순천에 앞으로도 살고 싶으신가요? 바뀌신 것 같아요. 오지라퍼님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아니 제가 엄청 긴장해요. 지금 대답을 별로 안 하셔가지고. 예. 네. 아까 황 엄마님께서는 순천에 앞으로 살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일단 순천에서 자취를 하고 있고 순천으로 이제 취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알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순천에 살다 보면 청년들을 일단 묶어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주거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순천에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 주거 사업 혹시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순천도 집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와서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아이를 낳아서 이게 유치원 들어갈지까지는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새 아파트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외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쓸만한 아파트들도 시내에는 지금 한 아이네가 한 집이 살 정도로 비어 있거든요. 나쁜 데 살라는 게 아니고 그 경제적인 수준과 미래의 발돋움만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시에서 시비를 들어서 안에 손을 보고 주변 여건을 바꾸어서 아주 저렴하게 부담 없이 살 수 있도록 대신에 누가 왜 그런 데서 사냐고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주변 여건을 바꾸어서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정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된 혹시 제안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주변 여건이라고 하셔서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네, 해보는 네, 건데 전국적으로 노인에 관한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발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공동체나 아니면 노인 마을에 관해서도 문제들이 그렇죠. 많고 해답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청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문제는 다들 알고 있지만 약간 하는 게 나오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에서 먼저 청년들을 위한 마을이나 공동체 관련을 마련해 주시는 건 어떨까 생각됩니다. 좋은 생각이고요. 지금 목포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에서 한 두세 군데가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자 마을 만들듯이 청년 마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다고 그래서 굉장히 오지에다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때와 달리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일정한 수준의 필요한 서비스를 또 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걸 장소를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까지만 얘기를 우선 드릴게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제안이시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다시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어차피 여러분들은 다음으로 커 나가야 될 분들이고 은퇴자 마을은 그냥 거기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될 분들이거든요. 그 차이가 있죠. 네. 예, 변화무쌍한 여러분들의 장래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훨씬 더 지금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자, 이번 키워드는 문화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청년 머스컷님, 혹시 시장님께 제안 드릴 것이나 질문 드릴 것 있으신가요? 오늘 앞서서 계속 시장님께서 그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가 허브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경계를 허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순천에 살면서 순천에서 정말 많은 문화 생활을 즐기면서도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다양성 부분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이제 다양성을 찾아서 대도시로 떠나는데 지방 도시들은 그 지자체 행사를 할 때 늘 지방의 색깔을 집어넣어요. 순천도 마찬가지로 순천 무슨 행사, 여수에서도 할 때도 여수 무슨 행사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타이틀만으로도 사람들한테 굉장한 울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행사 정책 같은 것들을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누릴 수 있게끔 그런 순천의 허들을 낮추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좋으신 생각인데요. 또 고민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천만 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순천만 가곡제 이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대신에 문을 열어서 지금 우리 강어달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똑같이 지금 19, 20살까지 여기 사시다 지금 객지에 나가서 활동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무대가 더 넓어졌다면 여기 아마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인데 제가 노래를 들어보고 오늘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기가 벽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보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지금 내년에 정원박람회도 문화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사실 어렵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대도시에서도 문화예술인으로 이렇게 자기 품위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특정한 분들 빼놓고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만 보고 사는데 지역에서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경제적인 수준이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당신들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다 외부에서만 데려올게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영의 지혜를 조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의 지혜를. 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문화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고솜쿠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순천에 거주 중인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물론 미래를 위해선 돈도 중요하지만 MZ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문화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수 같은 경우에는 예울마루라는 좋은 공연장이 있는데 순천은 아직 그 문화예술회관은 조금 낙후되어 있어가지고 여수만큼의 그런 공연장은 없지 않나 싶어서 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땀이 나셨나 봐요, 갑자기.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그 질문을 오늘 꼭 해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프로그램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발레단의 호두깎이 인형이었는데, 순천에서요? 네네.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발레는. 그런데 발레는 그 호두깎이 인형 보셨습니까? 네네 봤어요. 네. 일부러 봤는데 극장에 관련돼서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네, 많이 그게 큰 아쉬웠다. 규모라는 게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갖고 있는 극장이 작더라도 순천만이 보여줄 수 있는 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지금 순천의 격에 맞지 않는 문화 공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건물 짓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문화예술에 관련된 공연장을 짓는 것은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우리가 정말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시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말 너무 후져요. 근데 여수는 GS 칼텍스에서 기부를 해서 지금 예울마루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역 기업인에게 1,500석 정도의 이런 걸 하나 좀 하시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비용은 1,500억 이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는 우리가 지금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일에 이거를 잘 되지 않으면 왜 중앙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돈 안 주거든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중앙정부의 정책들이 시골 도시들이 어떻게 그 몇천억 되는 시설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소모성으로 나누어서 쓰는 돈보다는 제 재임 중에 이걸 모아서 찻삽을 뜨려고 그래요. 부지를 마련했으니까. 왜? 방금 말씀드려 저는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가 대단한 분들 어쩔 때 모셔다 놓고 제가 얼굴이 뜨끈뜨끈해요. 제가 얼굴이 부끄럽고. 그래서 이거는 제 재임 중에 대부분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보려고 생각 중이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시장님이 재임 중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로요. 저희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다리도록 할게요. 예산도 어느 정도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땅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만들면은 앞으로 30년 동안은 손을 안 댈 정도로 저는 시설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마이크를 한 번도 안 가져가 보신 분께 발언 기회를 좀 드릴까 하는데 뒤쪽에 나간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졸업 예정자이자 취준생으로서 순천에 취업하고 싶은 청년 임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께 혹시 관련된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요? 네, 순천에서 의료시설이 타 지역보다는 다소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서비스를 받는 분들께서도 아쉬우시겠지만 저 같은 예비 의료인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나 대형 의료시설에 대한 공약들은 매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다 할 성과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계실 때 좋은 해결책 기대도 될까요? 될까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의과대학 문제들은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 들어오기 기다렸다가 지역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해요? 지금 이제 지역에 뭐 그런다고 병원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수준이 아주 떨어지지만도 않아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지금 네트워크로 이게 묶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서울의 병원들 3,000병상씩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렇지 않게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을 가지고 다 서울로 가는 그런 지금 생활 습관들이거든요,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겠죠. 또.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유치를 위해서도 뭐 1월 초면은 곧 이제 국회에서도 청문회를 할 텐데 같이 할 거고, 또 우리 신대지구에 이제 큰 의료법인에서 지금 병원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저런 것들이 다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도 지역 의료계와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용역을 해서 만들고 있어요. 아무튼 죄송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내일 생깁니다, 모레 생깁니다 이렇게 다 못 해드려서 미안해요. 네. 예. 오늘 이걸 너무 안 쓰신 것 같아요, 시장님. 질문하기? 네. 근데 제가 질문하면 역으로 지금 당할까봐 제가 지금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선 추가적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것 있으신 분, 티마스터님. 네. 시장님, 네. 지금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8살, 5살, 3살이 된 저희 아이들, 이제 곧 청년이 될 거거든요. 네. 시장님이 오늘 어떤 정책을 하시고 뭘 짓고 뭘 자꾸 유치하시고 하면 수혜자는 저희 아이들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분들은 미안하지만 수혜자가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의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 이제 제가 엄마로서 시장님께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순천을 선물하고 싶으신지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네요. 그 아이들이 이제 독립이 돼서 나가려 그러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마 미안하지만 군 단위들은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도시가 이제 집중해서 나누어질 거예요. 거점 도시 중심으로. 그래서 저는 여수, 순천, 광양이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대와 연합의 대상이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거점들 중심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맞이해야 될 미래가 어찌 될지도 모르고 무조건 우리의 시각으로 바늘 틈도 없이 시설을 해놓고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지혜롭게 읽을 수 있다 그러면 기초적인 기반을 만들고 나머지들은 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세대들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순천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광교라는 시장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으면 남겨두자. 그 뒤에 훨씬 더 똑똑한 시장이, 똑똑한 공무원들이, 똑똑한 젊은이들이 왔을 때 여기를 채우도록 해주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시의 구조를 새롭게 짤 겁니다. 아마도 지금 내년에 박람회가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마음대로 장애가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천 그린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라고 만드는 공간은 그 아이들이 엄마가 10시간 이렇게 이쪽으로 와 저쪽으로 가 하지 않아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아이들 꿈들은 다시 커갈 거예요. 이런 시설들을 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순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청문회를 안 나가봤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게 청문회 같은 느낌이에요. 미니 청문회 같은 느낌으로. 자, 그렇다면 많이 긴장합니다, 자, 지금. 오늘의 소감을 5자로 주신다면 미래는 있다. 미래는 있다. 짧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강호달님 가수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5자로요. 담대한 실천. 오, 담대한 실천. 이 자리 참석한 게 너무 좋습니다. 솔직하게요. 정말 간만에 이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을 고민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미사오고 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주고 양해를 구하는 정치인을 뵀다는 거가 되게 반갑고요. 이런 마음 잃지 않으시고 담대한 실천으로 꼭 이루시길 바라고, 지금 시대는 지역에서의 시작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서도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런 파급력들이 다른 도시로 전달되면 지방 소모에 관련돼서도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를 마련 앞으로도 좀 많이 해야겠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제가 볼 때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허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는 중앙정치만 목표로 시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이제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까지 제 욕심대로 가다가 10년 동안 아주 혼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땀 나네요. 저도 좀 가볍게 그냥 톡톡 튀는 질문만 하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오늘 혼났습니다. 그래도 부르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천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순천, 살고 싶은 순천을 위해서 이러이러하게 해 나가겠다. 딱 2분 드리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렇게 진솔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자꾸 실패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사람은 대응하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상당히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저는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인생을 진득하게, 진지하게 고민해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고통은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뿌려놓은 씨앗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것도 운명적이게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주관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높이가 높아지면 저희 같은 정치하는 사람 눈높이는 당연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도 높은 눈높이, 그리고 아주 간단한 여러 가지들에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 그리고 비겁하지 않는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기회는 있을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이 더 살맛나는 순천으로, 또 우리 청년들이 더 대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천이 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수MBC 특별기획 대담하게 순천, 오늘 마지막 마무리는 강허달님님의 정말 매력적인 음성으로 또 노래를 청해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청년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님, 강허달님님 모두 고맙습니다. 많이 혼났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조금 더 다음 기회가 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부분별을 좀 나누어서 하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려서 말을 제대로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이런 자리가 또 있으면. 솔직히 저는 순천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딱딱할 줄 알았는데 부드럽고
재미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순천시에 있길 잘한 것 같아요. 시장님을 가까이서 뵈어서 더 즐거웠고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도시 순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순천 화이팅! 알고 도는 인생 사람도 거기서 거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아요 남들보다 더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세우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만하면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아름다운 사람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 그런 좀 어때 그게 뭐 대수라고 괜찮아요 그런 대로 살면 좀 어때 그것도 인생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 그만 몰아세우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자신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개똥 같은 세상상 괜찮아요 살가운 웃음 당신 마음도 웃고 있네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